6만 호보다 많은 물건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신규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과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공급을 조여놨으니까 조여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공급을 푸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를 공급해주는, 월세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요. 왜 모르는 거예요? 실수요자 매물로 유통하고 있다. 근데 이 실수요자가 뭐예요? 돈 있는이라고 단서를 달아요. 서민을 위한 정부를 하는데 서민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책 안에서.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정책 방향을 짠다는 건가?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장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곧 서민 주거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전세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집값 상승으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더 심화시키겠다고 하는 국세청장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서 지금 매입 등록 임대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서 등록을 하셨었던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있었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곳이 아파트도 가능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등록은 안 되지만 그 임대 등록했던 것들 중에 단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아파트는 말소가 된 것도 있고요. 말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사업자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유지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국세청장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단기 임대 등록해서 지금 임대 등록에서 말소가 된 등록 임대 아파트가 한 27,000 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처분된 것으로 예상 파악하는 게 2,000 호 정도 되어서 25,000 호가 지금 말소는 됐고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장특공 혜택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이제 2028년까지 등록임대주택 아파트, 등록임대 아파트가 자동 말소되는 것이 약 43,000 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25,000 호 더하기 요걸 더해서 이것을 시장에서 유통되게 해 주면 꽤 많은 공급이 나오지 않냐. 68,000 호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1, 2구 부동산 대책의 공급 규모가 6만 호인데 그거보다 많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금을 다루시는 분이라서 부동산을 좀 모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25,000 호가 지금 말소가 됐지만 처분이 안 된 임대 아파트고 2028년까지 43,000 호가 또 등록 임대 아파트로 이제 남아 있어서 요 두 개 하면 68,000 호. 그래서 6만 호보다 많은 물건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장에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급이 급하다 보니까 인제는 임대 아파트를 공급으로 좀 어떻게 써 볼까? 재고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좀 팔도록 해 보면 어떻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런 걸 모르실까요? 신규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과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같지 않다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요. 신규 공급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완전히 새로운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세로도 월세로도 자가로도 공급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고주택은요. 이게 왜 재고주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있던 공급마저 줄인다라는 것이지 공급을 이게 늘려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주택은 기존에 일단 전세나 월세 또는 자가로서 기존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집을 사고 전세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니까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지 말아라. 공급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이지 이게 공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을 조여놨으니까 조여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공급을 푸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고주택,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는
임대 아파트의 임대주택의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공급해 주는, 월세를 공급해 주는 공급원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요. 그거 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전세 월세가 지금 그나마 유통될 수 있는 물건들이 기존의 전세 월세를 주고 있던 물건들이잖아요. 그게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새로운 신규 전세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살던 집을 나가지 않은 이상 집주인들이. 이걸 제한을 더 두고 싶다라는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전세 물량을 이미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현재 임대 아파트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5% 요율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지금 세입자들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 혜택을 줄이겠다, "팔고 싶으면 좀 팔아라."라고 하면 이 전세 공급됐던 물건, 월세 공급됐던 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급은 사라지는 것이죠. 되게 큰 착각하고 있는 게요. 임대주택 유통, 임대주택 공급, 이건 임대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통 매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것은 원활한 실수 매물의 유통을 늘릴 수는 있어요. 다 늘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차 매물은 줄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통이 아니라 공급을 줄이는 거죠, 공급을. 그죠? 사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전세가 너무나 없고 찾아갈 수 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극히 부족해서 지금 찾아보시면은요. 아파트들 보면 단지별로 전세가 제로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단지에도 전세가 한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유통으로 해서 실수요자 매물로 유통하겠다. 근데 이 실수요자가 뭐예요? 돈 있는이라고 단서를 달아야 돼요. 대출도 제한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오늘 보니까 도봉구만 평균 집값이 6억,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6억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다 6억이 다 넘고 8억, 10억대, 15억대가 저렴한 중저가 아파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에게 매물 공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3억, 4억에 있던 분들이 대출 조금 써서, 전세 대출 써서 뭐 5억짜리 전세 결국 현금 한 1, 2억, 2, 3억 들고 있던 분들이 9억대, 10억대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다 매물로 다 전환이 되면 좋겠죠.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주거, 서민주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강북권에 지금 전세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너무나 공급이 안 돼서 부족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전월세를 더 강화,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 더 심화시키겠다, 전월세 난을. 이런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 보세요. 2020년도에 임대차 입법, 그래서 5%씩 지켜야 돼, 2년 갱신 청구권 써야 돼라고 했던 그 시점에 전세 수급 지수가 거의 200으로 치달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와 그러면은 4년 동안 전세 가격이, 전세료를 내가 묶어야 되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또는 집주인 잠깐 들어가 살면서 다시 세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세가 너무나 부족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권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유통되는 매물을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로 인해서 서울은 전세 상승세가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단기로 본다면 지금 기간 내에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는 것보다 전세 오름폭이 더 큰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갈 곳이 없어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더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세 내지 않고 전세 살던 분들이 일부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내야 되는, 그래서 더 팍팍한 어떤 주거 환경을, 더 살기 어려워지는, 주거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환경을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정부가 방향을 너무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좀 임대 등록해서 좀 임대 민간에서 공급 좀 많이 임대 공급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임대 등록하라, 하라, 하라 해서 사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라고 해서 막 등록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야라고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정책의 신뢰가 깨졌어요, 문정부 때. 그죠? 그렇게 깨졌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었던 혜택마저도 지금 뺏겠다. 축소하겠다.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완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화시키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죠, 임대사업자분들은요. 자, 기존에 임대 아파트 등록했던 분들이 악마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 민법에는 뭐 악의라고 하면 알고 한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아파트 등록하셨던 분들이요,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나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라 생각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내 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임대 등록하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있어도 그렇게 해야 혜택을 조금 주겠다고 하니까 감수하시고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주식보다는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했던 그것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몇 년 뒤에 10년 안 되는 시간 안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를 지켰습니다. 하라고 해서 그거 불편함을 다 감내하고 있어요. 표준계약서 찾아서 쓰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5%만 올려라 해서 임대료 올리지 못해서 5%만 계속 꾸준히 지키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지 말아라 해서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해 줘라 해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까지 가입해 주고 비용도 지불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무를 지키면 "이거 줄게."라고 해서 했더니 의무는 의무대로 지키라 해 놓고 이제 혜택은 뺏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지켜서 그래도 임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 환경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지금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환경인데다가 임대 공급은 더더 제한되고 있는, 기존에 있던 임대가 마저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임대 매물을 더 축소시키겠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 환경이 안 보입니까? 지금 집값을 강남에서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집값이 가장 뜨거운 지역 어디예요? 동탄이죠. 동탄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왜 거기서 지금 집값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을까요? 물론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환경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많이 올려준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살기 좋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떤 일자리 접근성과 이런 것들이 있고 도시는 깨끗하고 신축 아파트는 많은데, 그런데 가격도 저렴해. 그래서 거기로 지금 수요가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셋값이 폭등하는 환경 속에서, 공급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동탄이었던 것입니다. 순환해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규제 지역의 구리, 뭐 남양주, 뭐 안양, 마안항구, 그리고 기흥구, 동탄, 이제 3번 오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안산, 더 있으면 이제 시흥, 일산, 파주 오를 거예요. 이런 환경을 지금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강화를 시킨다. 결국은 우리 시장은 명확합니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원래부터 이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더 특정 지역으로 몰리게 만들고, 특정 어떤 타이밍에 더 단계 많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편 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전세 공급이에요. 더더더 심해지겠죠. 전세 누가 공급해 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임대인 하겠습니까? 전월세 값은 폭등하죠. 이미 폭등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 외곽지로 사람들이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고 전세도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서울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그쪽도 전세 제한이 있고 매물도 없고 결국은 매매로 전환합니다.
매매로 전환하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탄 집값 오르고 안산 오르고 이제 3번 오르고 다 오릅니다. 의정부 오르고 있고 파주 오를 겁니다. 일산도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보니까 '서울 중심이 더 싼 것 같은데.'라고 인식하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탄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동탄의 집값 비교해 보면 서울 집값이 동탄의 지금 핵심지들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서울에 아직 20억 안 되는 아파트들 많아요. 다시 중심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게 뭐예요? 수도권 집값 폭등 구조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판을 짜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미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환경인데 거기다가 지금 "공급을 해 줘야 한다."라는 명분 아래 이 기존 임대사업자 물건마저도 팔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세 공급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 안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 방향이 가고 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시장의 좀 큰 그림 안에서 '이래야 된다.'라는 거 말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데 서민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책 안에서.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성은 누가 담보해 주고 누가 확보해 줄 것입니까? 좀 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고 현지 시장 상황을 잘 살펴서 정책을 잘 좀 방향을 설계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부는 이 지금 무거운 책임감과 이 부담을 잘 소화해 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